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리그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요.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매크로는요. 엑셀에서 가장 고급 기능이 이제 매크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엑셀을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내용이 이제 매크로인데요. 자, 이 매크로의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만큼 여러 가지 그 엑셀에 있어서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1급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1급에서는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파트가 되는데요. 2급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강의만 들으시면은 어떤 유형의 매크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고급 기능이긴 하지만은 지금 2급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크로는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을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크로라는 용어는요, 엑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자,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는요,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자, 엑셀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엑셀에서 매크로가 어떨 때 이용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테이블, 표로 만들어져 있겠죠. 수학, 자, 영어, 국어, 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자, 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성적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처리를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합계, 그러니까 총점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자,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쉽게 총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도 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석차도 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배우지 않았으면은 총점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석차를 구하는, 자, 이런 작업 과정들을 성적표를 만들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렇지만은 매크로를 배우게 되면요, 총점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요, 석차를 구하는 그 과정을 한 번만 기록을 해서 성적표를 만들 때마다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는요, 엑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주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번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도 한 번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A라는 단축키로 만일 이 그 매크로를 정의를 했다 그러면은 컨트롤 A만 눌러서 바로 성적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그 예시가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한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이때 한 번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주 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주 이용을 해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 플러스 A, 자, 컨트롤 A라고 입력을 하면요, 바로 설정한 범위만큼의 그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둔다라면은 어떻게 작업의 어떤 그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가 되는 건데요.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이 작업을 매크로라는 단위로 해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그때 계속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자, 그렇게 어떤 그 엑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일단 만드시려면은 개발 도구라는 탭을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은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요, 매크로의 이름이라든지 바로가기 키,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 설명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만들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상관이 없죠. 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누르고요,
자, A하고 같이 눌렀을 때 실행되도록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저장 위치는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합 문서냐, 새 통합 문서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명은 이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은 기록 중지라는 버튼이 만들어졌죠. 자, 지금 현재 기록 중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작업하는 것들은 매크로로 포함이 되어서 생성이 돼요. 마치 녹화를 하듯이, 녹음을 하듯이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이제 녹화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동일하게 작업을 할 때 읽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기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홈에 가시면은, 자, 평균은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있죠. 자,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를 한번 끝내 볼게요. 자, 기록 중지 됐습니까? 자, 그럼 매크로가 만들어졌는데요. 매크로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매크로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생성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매크로가 종류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생성한 이제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제 여기 셀의 위치에 두고요.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실행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매크로가, 자,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또 실행. 자, 여기에서는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바로가기 키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겠죠. 자,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A 눌러도 바로 이렇게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시는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평균 구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도작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한 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바로가기 키만 입력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문서 작성이 좀 더 효과적이고요,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균 구하기 매크로를 만들어서 바로가기 키를 입력했을 때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방 보여드렸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매크로를 이제 기록하고 매크로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록하는 것은 개발 도구 탭에 코드에 가시면은 매크로 기록이 있었죠.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름이라든지 바로가기 키라든지 매크로 저장 위치 그리고 설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기록이 끝났으면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매크로에 가서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실행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바로가기 키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가기 키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엑셀 환경에서는 개발 도구 탭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오피스 단추 누르시면은 엑셀 옵션이 있고요. 자, 기본 설정에 가시면은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릴게요. 기록 상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 창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잘 나와요. 자, 매크로 이름은요,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일단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자,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처럼 평균해서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임의로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정할 때요, 규칙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름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글자는요, 반드시 문자가 들어와줘야 돼요. 문자. 숫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문자든 숫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백은 안 돼요.
공백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매크로의 이름에는 공백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조금 전 제가 이름 입력할 때 평균 구하기에서 언더바, 그러니까 밑줄 표시했죠. 평균하고 한 칸 띄우고 구하기 입력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하면 오류 발생을 해요.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띄어쓰기, 공백 입력이 안 될 때는 밑줄로 해서 대신을 하죠. 그래서 밑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가기 키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는 기록 가능해요. 매크로를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입력을 한다라면은 영문자만 가능해요. 숫자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요. A, B, C, D 해서 알파벳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영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순위가 높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엑셀 내에도 바로가기 키 있잖아요. 그죠? 메뉴를 바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자, 이 바로가기 키하고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충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선적으로 실행을 할 거냐? 매크로에 있는 바로가기 키를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엑셀의 바로가기 키로 정의된 것도 매크로에 정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고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매크로 저장 위치 한번 보도록 하죠.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합 문서 이해하시겠죠? 새 통합 문서 이해하실 거고요.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자,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해서 만일 매크로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저장을 했어요. 저장하게 되면은 별도의 그 문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person해서 XLSB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파일은요, 엑셀이 실행이 되면은 항상 읽어드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매크로는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만일 통합 문서가 A라는 통합 문서에다가 매크로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자, 매크로 1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매크로 1이라는 매크로를 실행을 하려면요, A라는 통합 문서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것을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문서가 열려야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것을 만일 만들게 되면요, A라는 문서에 혹은 B라는 문서에 상관이 없이 엑셀만 실행이 되면요, 얼마든지 매크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크로 실행이 가능하다. 엑셀만 실행되면 돼요. 자,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항상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거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확장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XLSB가 붙어요. B. 자, 매크로 대화 상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는요, 자, 실행을 했을 때 보여지는 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매크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죠. 매크로를 선택을 해서 실행 버튼 누르시면 선택한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을 띄우는 방법은 물론 이제 매크로에 가서 띄울 수도 있지만은 Alt 누르고 F8번 누르면요,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일단 실행이라는 버튼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건데요. 그거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 쭉 명령문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자세한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라는 것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기록 버튼 눌러서 쉽게 만든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그 단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실행이 되는 거고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고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요.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씩 실행이 된다. 자, 그리고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편집. 자,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록 버튼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게 되면은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읽어드려서 편집을 하려면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VBE라고 하는데요. 자, 이 편집기를 호출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누르게 되면요.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자, 그 창이 VB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BE를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의 이름. 자, 매크로의 이름. 조금 전 매크로의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매크로1이다. 그럼 이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내용. 자, 매크로의 내용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옵션에서는 자, 옵션 여기 버튼 있죠. 자, 옵션 누르시면은 바로가기 키. 자, 여기 입력을 해서 또 변경할 수 있고요. 설명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삭제하는 거죠. 선택하고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맞는 얘기죠. 개발 도구에서 코드에서 매크로 기록을 가게 되면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시 바로가기 키는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기 키는 필수 항목이 아니고요. 선택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매크로 이름은 공백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주의하십시오. 공백은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에 대해서 나올 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공백 사용할 수 없고 첫 문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한다. 자, 나머지는 문자, 숫자, 밑줄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매크로 기록 시 이미 존재하는 매크로명이 있으면 기존 매크로명을 바꿀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럴 수가 있겠죠. 매크로명이 있어요. A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일 정의를 했다. 그러면 다시 A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평균 구하기 매크로가 이미 있습니다. 자, 기존의 매크로를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크로명이 같은 경우에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이름은 다르게 줬는데요. 바로가기 키를 같게 주는 경우가 있겠죠. 자, 컨트롤 A 또 컨트롤 A라고 바로가기 키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매크로에서 이미 이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자, 바로가기 키가 엑셀에 정의되어 있어도 정의 가능하죠. 매크로로 정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매크로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공백을 절대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인데요. 3번에 보시면은 한번 기록된 매크로는 수정하여 편집할 수 없다. 그리고 아래쪽 문제 보시면은 매크로 기록 기능으로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다라고 해서 편집할 수 없다라고 설명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틀렸죠. 매크로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개발 도구에서 코드에 가시면은 매크로 기록을 통해서 매크로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매크로에 가시면은 기록되어 있는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요. 실행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은 내용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크로 이름은 공백이 포함될 수 없으며 맞는 얘기죠. 항상 문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숫자로만 작성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작은 문자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도 매크로에서 바로가기 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매크로가 더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때 대문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Alt가 앞에 붙고 바로가기 키에 Shift를 지정할 수는 없다. 이거 설명 틀렸어요. 바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소문자든 대문자든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트롤이죠.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영문자로 A라고 보통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가기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대문자로 입력을 한다. 자, 대문자로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Shift를 누르고 A를 누르게 되면은 대문자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Shift 누르고요. A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컨트롤은 자동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hift A 누르게 되면은 대문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Shift 그리고 뭐 A 이렇게 누르시면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기록한 매크로는 나중에 다시 편집할 수 없으므로 편집 가능하죠.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매크로의 저장 위치 중 엑셀 가동 시 항상 열리므로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크로의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 그것은 개인용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새 통합 문서하고 현재 통합 문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연습으로 입력하였다. 자,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하고 공백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가기 키 값을 M으로 입력하였다. 가능하죠.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로 저장하였다. 맞는 설명이고요. 매크로 설명에 매크로 기록자의 이름, 기록한 날짜, 간단한 설명 등을 기록하였다.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죠. 자, 설명은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그렇죠. 매크로의 모든 것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한다. 맞는 설명이 있죠. 자, 이번에 바로가기 키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영문자, 그리고 골뱅이 기호, 샵 기호 등이 있다. 자, 이런 특수 문자는 안 돼요. 특수 문자는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바로가기 키는요, 대소문자 구분은 없지만은 영문자만 가능해요. 자,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하며 나머지는 문자, 숫자, 밑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한 번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요, 대부분의 문제를 다 여러분들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공백 및 밑줄로 단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셀 참조가 되는 매크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설명 틀렸죠? 밑줄로 해서 보통 구분을 하고요.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셀 참조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셀 참조가 뭐죠? 셀의 위치 값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셀의 이름을. 그죠? 그래서 A의 첫 번째, B의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셀의 이름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되면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문자나 이름이 문자나 밑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함께 사용하며 문자로 이제 골뱅이나 샵과 같은 특수 문자나 숫자는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자,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를 사용하는 동안 이와 동일한 엑셀에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무시되므로 주의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 자, 거기에다가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만일 동일하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엑셀에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무시되는 거죠.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1번 매크로 이름에는 특수 문자가 포함될 수 없으며 공백도 포함될 수 없다. 자,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기본적으로 Alt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거 틀렸죠?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매크로 대화 상자의 설명은 매크로 실행과는 관계가 없는 주석을 기록하는 것으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에서 보면 작은 따옴표로 시작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매크로를 실행하고 편집하고 삭제하고 옵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옵션은요. 옵션은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수정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편집에 들어가면은 실제 실행되는 그 내용을 편집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자, 편집 누르게 되면은 좀 생소한 내용이 나오죠. 생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록한 내용, 그러니까 매크로라고 지정한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그 작업을 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여기에 명령문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명령어를 VBA라고 합니다. VBA. Visual Basic Application. 그래서 VBA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평균 구하기는 뭐죠? 평균 구하기는 우리 매크로 이름이죠. 그래서 매크로 이름이 되는 거고요. 서브로 시작을 해서 AND 서브로 닫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시작, 그 매크로의 시작이에요. 평균 구하기 매크로 시작, 그리고 매크로 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명령문은 여기서 여기까지 두 줄이에요. 두 줄이고 위쪽에 보시면은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죠.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이게 주석입니다. 주석은 뭐냐면은 실제 수행되는 명령문이 아닌 것을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되지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작성한 매크로를 분석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작성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주석이 되는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 실행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다만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주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과 기본적인 명령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작은 따옴표를 붙이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것은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평균 구하기 매크로가 된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개념 설명용, 이것은 매크로를 만들 때 제가 설명에 포함했던 내용이 있죠.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A다. 자, 이런 것들은 직접 실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이 매크로를 설명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는,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수행되는 명령문을 보시면 average라는 함수가 들어가죠. 조금 복잡한데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2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셀을 선택한다. 그렇게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설명.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설명이 있죠. 자, 설명은 매크로의 실행과는 관계가 없는 주석을 기록하는 것이다. 맞죠? 그죠? 주석에 보면은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약속입니다. 자,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셀의 매크로가 적용된다. 매크로를 지정하는, 셀을 참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절대 참조가 있고 상대 참조가 있어요. 절대 참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셀을 위치를 클릭하는 거 상관없죠. 처음에 매크로를 기록했을 때 그 주소 그대로 해서 그 주소에 매크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 참조로 만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 참조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참조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셀은 상관이 없죠. 현재 셀이 상관이 있는 것은 상대 참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편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VBA, 자, VBA로 작성된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보여지는 창을 VBE라고 합니다. 자,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거의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편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크로 이름 수정 가능했죠. 가능합니다. 서브해서 end 서브. 자, 서브 옆에 매크로 이름이 있었죠. 자, 그거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수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석이라는 것은 코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하고요. 자, VBA는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내장되어 있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엑셀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런 VBA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은 또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들, 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VBA가 매크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VBA로 만들어지고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이런 개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죠. VBA 자체가, 매크로란 그 얘기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좀 전 보여드렸지만은 수정을 하려면은 사실 매크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수정하려면은 비주얼 베이직의 문법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알고 있을 때는 엑셀의 강력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커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정에 대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자, 일단 VBE는요, 자, VBA,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 편집하는 창을 이제 그 VBE라고 합니다. 이가 에디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편집 버튼 눌렀을 때 보여주는 창 있죠. 자, 그 창이 VBE가 되는 거고요. 그 창 내에 여러 가지 이런 명령문들이 VBA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뜻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아래쪽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서브하고 엔드 서브가 이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평균 구하기 매크로가 시작이 되고 끝나는 거죠. 자, 위쪽이 이제 주석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실제 수행이 되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에 의해 매크로를 작성하면 VBA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자, 매크로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 키보드를 이용해서 매크로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만들지만은 엑셀 내에 내부적으로는 VBA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동 만들어집니다. 자, 매크로로 작성한 내용은 필요에 따라 삭제, 편집이 가능하다. 삭제하고 편집 가능합니다.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매크로를 이용하는 거죠. 절대 참조를 이용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설명 틀렸네요. 절대 참조가 아니고 상대 참조죠. 자, 매크로 기록 아래쪽에 보시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하게 되면요,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에서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나타내었다. 다음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메뉴 중 개발 도구 코드 매크로 명령으로 나타난 창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자,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클릭을 하면 엑셀 창에서 매크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맞죠?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고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기록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매크로 모듈 창이 열린다. 한마디로 매크로가 저장되어 있는 창이 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고 옵션 단추. 자,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이름과 바로가기 키를 변경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이지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이라는 것이 틀렸죠.
자, 매크로 이름은요, 편집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옵션은 뭐 실제 수행되는 내용 외에 뭐 설명이라든지,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가기 키라든지 설명 있죠. 바로가기 키라든지 설명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지정하면 퍼스널 XLSP 파일에 저장된다. 맞는 얘기죠.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2번 퍼스널 XLSP 파일에는 임의로 VBA 코드를 삽입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편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자, 매크로의 저장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편집한다는 얘기가. 자, 저장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고 매크로를 작성을 하면요, VBA 코드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VBA 코드를 삽입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하면 엑셀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사용할 수 없다.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죠. 자, 매크로 기록 시 작성한 설명은 매크로 실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석을 기록한 것이다. 자, 주석에 보시면은 매크로 기록 때 만들었던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는 VBA 언어로 기록된다. 자, 매크로를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특정 셀이나 범위를 참조할 때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모두 가능하죠. 자, 매크로란 일련의 명령들을 하나의 명령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정한 프로그램이다. 맞고요. 매크로 이름에서 첫 글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안 되죠. 첫 글자는 문자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매크로 실행과 관련된 내용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개발 도구 탭에서 코드에서 매크로,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고 이제 실행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할 때 바로가기 키를 등록을 했다라면은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리고요, 추가적인 방법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그림하고 도형을 이용을 해서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삽입 탭에 가시면은 뭐 그림이라든지 도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도형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도형을 추가를 하고, 자, 도형을 클릭을 해도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도형만 만들어진 것이지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라, 이런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지정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은 매크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 평균 만들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은 도형 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제가 매크로를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평균이 자동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이라든지 그림을 이용을 해서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발 도구에 가시면은 컨트롤에 보시면은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은 양식 컨트롤, 액티브 X 컨트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양식 컨트롤 하고요, 액티브 X 컨트롤 하고 모양 같죠? 자, 모양 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양식 컨트롤도 도형이라든지 그림처럼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단추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만들게 되면 바로 매크로 지정이라는 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매크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올리면은 손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클릭. 자, 또 클릭. 자, 어떻습니까? 자, 매크로가 실행이 됐죠.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도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이라든지 그림, 그리고 컨트롤 중에서 양식 컨트롤은 자, 지금과 같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 도형을 이용을 하는 방법. 일단 매크로를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삽입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도형에 혹은 그림에 매크로가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된 상태에서 도형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죠. 자, 양식 컨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추가를 해서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매크로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자, 등록을 하고요. 바로 이제 실행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생소한 용어 몇 가지가 나왔었죠. 양식이란 얘기, 뭐 액티브 X라는 얘기, 뭐 컨트롤, 자,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양식 문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식 문서. 양식 문서라는 것은 엑셀 고급 문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체크박스 아시죠? 체크박스. 자, 이렇게 되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가, 뭐, 설문지라든지, 이런 양식 보시면은, 이런 이제 체크박스라든지, 콤보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자, 엑셀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을 이용해서 만든 문서, 그 문서를 양식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양식 문서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설문지를 여러분 다 작성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인터넷상에서도 설문지를 다 작성을 해보셨을 텐데, 그리고 회원가입하실 때도 양식이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문서가 있고 양식 문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문서 같은 경우에 이런 겁니다. 강의 만족도를 1에서 5로 입력해 주세요. 설문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있고, 본인이 직접 이제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기보다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에서 5까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1에서 5까지라는 것을 기억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직관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만약 숫자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라면은 응답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어떤 통계를 낼 때 어때요? 허수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잘못된 설문지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문서로 만들기보다도 양식 문서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 문서를 엑셀 고급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양식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식 컨트롤, 액티브 X 컨트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양식 컨트롤은요, 조금 좀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지만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지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양식 컨트롤이라는 것은 엑셀에서 내장이 되어 있는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치자라면은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내장되어 있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니라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작성하고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간단해요. 쉽습니다. 양식 컨트롤은. 근데 액티브 X. 자, 액티브 X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어떤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은행, 혹은 카드를 인터넷상으로 이용을 할 때는 뭐 추가적으로 설치하라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것을 액티브 X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서는 어떤 기능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엑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기능을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매크로 지정이 안 돼요. 그리고 사용이 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디자인 모드에서만 컨트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에서 삽입 가시면요. 자, 양식 컨트롤을 삽입을 할 때는, 자, 보세요. 자, 삽입을 할 때는 디자인 모드라는 것이 선택이 안 되죠. 자, 액티브 X 한번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액티브 X를 추가하게 되면은, 오른쪽 클릭을 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라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디자인 모드라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자, 이것을 해제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 디자인 모드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자, 그래서 양식 컨트롤하고 비교해서는 ActiveX 컨트롤이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요. 물론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만큼 이제 좋은 기능이 없어요.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VBA를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를 연결시킬 수 없는 객체로 옳은 것은, 자, 객체라는 것은 뭐 엑셀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객체가 되는 겁니다. 셀도 객체가 되고요, 도형도 되고요, 차트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엑셀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엑셀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제 매크로 연결을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자, 정답이 이제 셀이 되는 겁니다. 셀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셀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한번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셀을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셀은 단순히 작업하는 영역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클릭을 했을 때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추라든지 블럭 화살표, 뭐 워드 아트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단추가 어디냐면은 양식 컨트롤에 보면 단추 있죠. 자, 이런 양식 컨트롤들은 다 매크로 연결 가능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매크로 지정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자, 블록 화살표는 어디 있습니까? 블록 화살표는 도형에 있습니다. 자, 도형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오는데요. 자, 그 도형들 다 매크로 지정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요. 블록 화살표라고 있습니다. 자,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워드 아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텍스트에 가면은 워드 아트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매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삽입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은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도 가능하고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셀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클립 아트에 매크로를 연결한 후 해당 객체를 클릭하여 실행한다. 자, 클립 아트가 어디 있냐면요. 자, 클립 아트는 삽입에 가시면은 도형 옆에 있습니다. 클립 아트라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양식 컨트롤에 단추에 매크로를 연결한 후 해당 객체를 클릭하여 실행한다. 가능하죠. 양식 컨트롤에 있는 그 단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추죠. 가능하고요. 자, 매크로 기록 시 지정한 바로가 키를 눌러서 실행한다. 바로가 키를 이용해서도 실행 가능하죠. 자, 4번 특정 셀에 매크로를 연결한 후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한다. 아니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틀렸습니다. 셀은 매크로 실행하고는 관계가 없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매크로 문서 저장 말씀드릴게요. 자,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저장할 때는 보통의 이제 엑셀 문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장이 안 돼요. 자, 그리고 확정자가 다릅니다. 뒤에 M이 붙어요. M, 매크로 되겠죠. 자, M이 붙고요. 그래서 많이 저장하려면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제외되어 있는, 매크로가 없는 통합 문서는 상관이 없지만은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요, 여기서 아니오라고 눌러야 됩니다. 아니오라고 누르시고요. 저장을 할 때요, 파일명은 상관이 없지만은 파일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통합 문서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XLSM 확장자를 가지는 이것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